안녕하세요. 간호학과 학교생활기록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할 간호학과 손예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또 대학교 진학하면서 간호학과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작성했으면 좋을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 설명해 드릴게요. 간호 개념을 알아보고 그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고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독서 활동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면접 간단한 팁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는 간호학과의 개념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의 개념이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에서 오는 고통을 줄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간호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 질병을 치료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료 질병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치유, 의사소통, 봉사, 인간관계에 관해서 그걸 중심으로 생기부를 작성하시라는 말입니다. 치료 질병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암에 대하여 탐구해 보았다, 최신 의료기술에 대해 보고서를 썼다, 피부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느낌으로 질병에 대한 탐구, 의료기술, 신체 구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에 관해서도 간호학과 오시면 정말 많이 배우긴 하는데 이거에 플러스로 간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건 치료 질병만 중심으로 쓰신다면 면접관 분들이 그냥 의대 가는데 성적이 안 돼서 간호대를 지원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여기 보시는 대로 치유, 의사소통, 봉사, 인간관계에 주목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치유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을 때 고등학교 때는 간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다양한 활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중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심폐소생술, 보건실 도우미, 학급 보건반장 정도가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은 고등학교 때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심폐소생술을 배웠다라고 쓰는 것보다 심폐소생술을 조금 더 간호랑 관련시켜서 한 줄이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보건실 도우미는 이제 보건실 선생님을 도와서 거기서 뭐 어떤 거 활동을 하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학급 보건반장은 예를 들어 보건 관련 포스팅, 반창고 담당 같이 그런 학급에서 보건반장을 담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원래는 학급에 없긴 한데 그냥 선생님께 가셔서 이러이러한 거 할 예정이다. 그런 거 하고 싶다 말씀드리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 관련 포스팅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약간 팀을 꾸려서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학급 어딘가에다가 포스팅을 하는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목하실 게 질병보다는 건강 관련으로 하셔서 활동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스팅도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위암이나 뭐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미세먼지에서 살아남는 방법 아니면은 손을 올바르게 씻는 방법 그런 거 같은 보건 관련 포스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되셔서 임상이나 뭐 병원 취업하셔서 나가시면은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동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인분들 그중에서도 남성분 만날 수 있고 여성분을 만날 수 있고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한데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리더십이나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리더십은 일단 학생들의 의견을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볼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선생님들과도 소통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 정말 많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생회나 회장, 부회장, 동아리 회장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리더십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어서도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간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생각했다. 이런 느낌으로 면접 같은 거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도 비슷한 맥락으로 거기서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선후배 간의 관계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도 의사소통 많이 기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생명, 과학, 의료, 봉사 같은 것들을 하셔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학술적인 능력도 많이 갖추었다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호 관련이면 좋지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간호 관련 동아리가 솔직히 고등학교에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호 관련이 아니더라도 그냥 정말 노는 동아리만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학문적인 학술적인 것들도 얻었고 또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의사소통 능력도 길렀다라고 서술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봉사 영역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봉사를 꾸준히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고1 때 제가 간호사 꿈이 아니라서 병원 봉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봉사를 그냥 고등학교 시절 내내 교육 봉사만 했었는데 나중에 고3 돼서 좀 병원 봉사 한 번도 안 해본 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말 많이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제가 교육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걸 또 꾸준히 하면서 거기서 얻는 무언가가 많았기 때문에 감점될 요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원 봉사 가셔도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병원 봉사 하시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꾸준하게만 했고 거기서 어떤 걸 얻었는지 느꼈는지 잘 표현해 주신다면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막 혼자서 쓰레기 줍는 봉사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희망과가 있으면 맞추는 것도 좋다는 말은 그냥 만약에 자기가 간호사가 돼서 어린이 병동 간호사가 되고 싶다 하시면은 병원 봉사에서 어린이 병동을 가시거나 아니면 교육 봉사도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해주는 거 그런 것들 하시면 좋고 그런 게 만약에 아니더라도 희망과가 없어도 뭐 그래도 상관없고 희망과가 있더라도 안 맞추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인간관계 영역에서는 이거는 나서서 갈등을 해결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특별한 갈등이 있었으면 거기 어떤 갈등이었는지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나서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 들어보고 중재를 했는지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소개서 3번이 나눔, 갈등 관리, 협력, 봉사 이런 것들 있으면 쓰라는 영역인데 거기서 이 나서서 갈등 해결했던 거를 서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특별한 갈등이 있었으면 꼭 기억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과목별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에 어떤 것들을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간호학과가 아니더라도 과목 부장을 하시면은 리더십 능력도 얻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그 과목에 관심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어느 과를 가시는지 과목 부장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 보시면은 국어나 뭐 사회 이런 아예 간호랑 관련이 조금 없는 과목에서도 더보기, 돋보기, 막 더 알아보기 이런 것들 교과서에 조그맣게 보건, 의료, 생명, 영양, 과학 관련 내용이 조금씩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셔서 나중에 그 담당 선생님께 가셔서 이거 관련해서 심화학습 보고서를 써도 될까요? 여쭤보시고 심화학습 보고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때 깨달은 점을 간호랑 연관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과목에서 필수 영양소가 땡땡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를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한 문장만 쓰는 게 아니고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영양소를 우선적으로 주어할지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쓰시면은 훨씬 더 간호에 간호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이런 것들 한 줄만 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한두 문장 추가해서 간호랑 관련 지으면 나중에 면접관 분들도 이 친구가 간호에 관심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시를 하나 더 보자면 미세먼지의 원인과 위험성을 배웠다라는 그런 느낀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 폐암의 위험성이 올라감을 알았고 그에 따른 예방책은 뭐뭐임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쓰시면은 훨씬 더 간호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조금 더 한두 문장 추가해서 간호랑 연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에 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한 학기에 한 5권 정도가 단정 짓기는 조금 그렇지만 한 5권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많게 되면은 이제 솔직히 저희가 독서를 막 한 권 한 권 정독하면서 꼼꼼히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면접 직전에 이 책은 무슨 내용이고 내가 뭘 느꼈고 이런 것들 한 번씩 생각해 볼 때 조금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5권 정도로 하셔서 근데 그거 그냥 양보다는 질로 하셔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한번 봤더니 일단은 간호사분들이 쓴 에세이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학기에 한두 권 정도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호사분들이 쓴 에세이 읽고 그 간호사의 현재 겪는 고충이나 아니면 장점, 뿌듯함, 아니면 뭐 간호사가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이런 걸 표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료 생명 관련 도서를 읽으시면은 훨씬 더 간호랑 또 추가적으로 의료 생명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남는다면 자기계발서 및 무난한 도서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 같은 건 이제 공부 방법 개선하는 법 뭐 이런 책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들 그런 것들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조금씩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도서를 읽을 것을 추천해 드려요. 나중에 면접 직전에 가서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면은 이렇게 준비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도서를 읽고 꼭 그걸 쓰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면접 조금의 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이 생각나지 않으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이거 진짜 이상한 말 아니고 오히려 그냥 딱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어버 하는 것보다 잠깐만 기다려달라 하고 한 10초 정도 자기 말할 게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서 말하면은 훨씬 깔끔해 보이고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말 사용하신 친구들도 진짜 꽤 있고 그래서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끝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좀 흔한 것 같은데 말끝을 똑같은 말이더라도 뒤에를 흐리는 것보다 명확하게 하는 게 자기가 하는 말에 있어서 주장 있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오니까 말끝을 꼭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본들을 읽지 말고 활동 흐름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면접 전에 예상 면접 질문 준비해보고 거기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예상 질문 다 뽑아놓고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해야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야지 하고 대본을 쭉 짜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외우려고 하고 그거대로 말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꼭 그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똑같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원래 다 준비했던 거는 맞는데 갑자기 그렇게 조금 다르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 준비 안 했던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좀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대로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기부 쭉 보시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에서는 어떤 걸 했고 뭘 느꼈고 그리고 어떤 질문이었을 때 이걸 답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은 충분히 당황하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과에 대해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 왜 오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을 면접관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마지막 말에 이 학교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걸 꼭 체험해보고 싶다 아니면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여기 꼭 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앞에 말이 다 똑같더라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뛰어나 보일 수 있거든요. 꼭 이 학교에 진짜 오고 싶어하는 친구구나 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가기 전에 이 학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최근 만들어진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교수님이 누가 있으신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장되는 건 진짜 자연스러운 일이란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그냥 아무 면접이나 보라 해도 정말 긴장하는 거 마찬가지고 거기 면접 보러 오는 친구들 전부 다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들어가서 긴장 너무 해서 막 목소리 달달 떨리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긴장되면 긴장되는 채로 그냥 할 말만 아무 생각 없이 할 말만 다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고 면접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기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고등학교 시절 보내시고 원하는 진로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